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최근에 제가 몇 개 발언을 좀 했습니다.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서 고맙게도 우리 민주 진영 또는 뭐 진보 진영 내에서 뭐 정치 프로파다, 그리고 참 그 상식, 그 방송을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 단체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우리 진보 진영 또는 민주 진영 내부의 그 암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뜻깊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 마지막 방송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도 이런 조직은 이런 남적인 조직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 그런 남적인 존재가 생겨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 혹은 뭐 진보 민주 진영에 지지하시는 분들 개개인이 역량이 좀 강화가 돼서 가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좀 필요하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어떤 한때에도 그 사이비 교주 같은 존재들은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없어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1년은 모 대기업에서, 배달앱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투쟁을 했죠. 그런 노조 결성을 통해서 뭔가 뜻깊은 일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2030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비겁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히려 저는 밀고를 당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뻔했지만 그냥 6개월치 월급 받고 퇴직금 받고 그냥 이별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이 잡아져서 다시는 노조 활동은 이제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못하는 거죠. 사업자가 어떻게 노조 활동을 하나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린 이유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일을 하는 거죠. 월급쟁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좀 노예 근성이 다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한 사람 또는 좀 힘 있는 자, 또 대기업처럼 조직을 같이 오고 있는 자금력이 참 막강한 그런 조직에 충성을 하는, 그게 또 그 충성을 통해서 개개인적인 행복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향후에 제가 뭔가를 할 때에는 이 소중한 경험들을 충분히 감안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 민주 진영의 떡은 참 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한두 명의 또는 뭐 두세 명의 그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지 세력을 계속 선동을 하고, 그리고 자신 외에는 다른 모든 스피커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활동이 참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그만큼 민주진보 진영의 분들이 열정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열정적이기 때문에 잘 뭉치고, 또 후원도 하고 자금이 들고, 그 모이는 후원금, 지원금 등을 보면 눈이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측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그게 그만큼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 그게 이제 장점이고요. 밝으면. 단점은
판단력이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난 그 박근혜 하야 촛불 집회 때 재미를 봤던 세력이 아마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세력들일 거예요. 그때 우연찮게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민주노총이라든가 또 세월호 그 가족분들 등등 이분들이 꾸준히 집회를 이어오다가 그게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이어질 그 시기에 집회를 크게 주도했던 그 세력이 아마 재미를 굉장히 봤어요. 하루에 막 1억 얼마씩 쓰는 그런 대규모 집회를 후원금 거치는 그런 집회를 맛봤으니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런 말을 하죠. 방송에서. 제가 혹시라도 그분들 나중에 딴 말 할까봐, 정치할까봐 일단 영상은 이제 띄워놨습니다만 스스로를 집회 전문가다, 시위 전문가다라고 또 선동 전문가다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 말을 그 영상을 지웠었고 또 영원히 세상에 묻히기를 바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그때는 아마 굉장히 줄줄이 사탕으로 터지게 되겠죠. 자, 그나저나 그때 이제 엄청난 그 인파와 엄청난 후원금, 뜨겁게 타오르는 그 열정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을 갔다고 생각을 해요. 집회 시장, 민주신고라는 시장이 상당히 돈이 되는구나. 그게 지금의 이제 이상한 조직이 생겨나는 발단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참 씁쓸한 이면이에요.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처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로지 거기 모인 분들, 또 후원금 내고 지지하고 이런 분들은 흔히 말하는 슈퍼챗 쏘고 흔히 말하는 뭐 인테리어 깐다고 하잖아요. 그분들 마음은 아마 순수할 거예요. 뭐 돈이 남아 들어서 슈퍼챗 쏘겠습니까? 뭔가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생업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서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뭐 돈 몇만 원, 몇십만 원이라도 후원을 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겠다. 그런 취지죠. 근데 그 취지를 악용하는 현재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항상 같은 진영 내, 그러니까 다른 진영은, 그러니까 우파나 뭐 이쪽은 절대 안 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슈퍼챗 쏘고 후원금 내는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단체들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 뭐 기부했다라는 말 본 적 있나요? 뭐 어느 단체에 기부했다. 제가 봤을 때는 먹방하는 유튜버들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먹방 유튜버들 종종 어디 뭐 소아암 협회에 뭐 기부했다 이런 기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뭐 방송에서 돈 벌어들이는 사람 보면은 어디 기부했다라는 얘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기부하지 않고 계속 선동질하면서 돈 버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은 공적인 마음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흔히 말하는 개그맨들이 운영하는 그 유튜버들도 소액이라도 기부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치를 논하는 분들이 기부 10원 한 장 안 하고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막 같은 진영 내 유튜버들을 막 싸잡아서 고소고발하고 막 인격 모독하고 막 이렇게 분탕질하는 그 유튜버들을 심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진영, 그러니까 반대 진영의 유튜버는 안 가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진영이 다르고 시장이 다르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태극파 유튜버들은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네.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 돈 받을 일은 없기 때문이죠. 항상 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자금의 흐름을 따라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돈을 생각한 거예요. 돈. 누가 이익을 보나 손해를 보나. 같은 진영 사람들을 깐다, 죽이려고 한다. 즉 그 진영의 시장을 다 독점하겠다는 거죠. 독과점. 우리끼리 편 먹고, 야 너 내가 구독자 얼마 몰아줄게. 나 50만 넘어. 야 너 내가 30만 만들어줄게. 나한테 절대 풍선해. 네. 왜 그럴까요? 야 우리가 한번 이 시장을 독과점 해보자라는 계산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박근혜 탄핵 집회를 열 때 이 삼성에 대한 비난도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상당히 많이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을 이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독과점에 대한 시장 독과점에 대한 불공정함 비교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우리 기업 내 독과점 현상을 독과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절대 다른 유튜버를 칭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방송 볼 때 다른 수많은 진영 내 스피커들을 칭찬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냥 명령하죠. 야, 뭐 너 누구누구 유튜브 가서 지금 당장 10,000명 만들어줘. 이런 얘기를 하지 칭찬하진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 아니죠. 선의의 경쟁도 있으면 안 되죠. 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마케팅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시장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시장 조사하는 관점에서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기업 지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대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크게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재벌 방식의 기업에 대해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인정이죠. 근데 이 불공정한 일들이 우리가 지지하는 진영 내에 많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개혁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챙기고 독자를 늘리고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더 클까봐 떡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유튜버를 다 죽이고 한 4-5명 되는 유튜버들이 서로 연맹을 해가지고 이 방송에서에 나오는 수익 가능한 이 시장을 독과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독과점의 문제가 우리 내부에서 지난 3년 동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세계 시구 같은 그런 사람을 앵종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정한 경쟁을 파괴하게 돼요. 여러분들 공정상식 외치지 마세요. 맨날 인테리어 내 갈라치기나 이런 거 발언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지지하면서 공정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운에 맡기고 그냥 열심히 자기 방송 묵묵히 하면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소신껏 묵묵히 가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재벌들이 군부 독재와 손잡고 시장을 독점하듯이 그런 짓거리가 지금 지난 3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10,000명 정도 구독자가 됐었죠. 10,000명을 넘어서면 이제 그때는 2만 3만은 이제 장이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주춤했던 거 뭐냐면 슈퍼챗 그러니까 돈이 막 개입이 되니까 상당히 그게 사실 저는 불편했어요.
똑같아지는 것 같아서 이게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제 채널을 그래서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최대한 초심을 잃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신다면요, 독과점 하려 하는 그 유튜버들 다 순절하십시오.